이준석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좌파 독재의 지리개 쿨인 지배 양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그리고 윤석열 희망. 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합니다. 법 앞에서 대통령도 똑같습니다. 그런 좀 이유로 독재라고 평가했는데 왜 또 현재 권력을 좌파 독재라고 규정하냐? 법 앞에 평등이죠. 어느 부족에 속하지 않는 판단입니다. 뭐 물론 저는 자유당 반공전통을 이은 쪽에 연구가 속하겠지요. 근데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라도 유교 마피아가 헌법을 안 지키면은 전라도 사람들은 그 귀족 마피아하고 연고도가 됐는데, 그러면 그 경상도 지방에 그 유교 지방에서 유교 그 왕권제가 봉쇄되면은 거의 고립무원의 그 개인 아니냐. 이런 그 기본권은 누가 지켜주냐. 헌법 지식도 퍼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김무성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제왕적 대통령제. 근데 정확하게 말해서 노른 독재나 연산군 독재나 왕권제나 신권제나 어퍼치나 레치나 독재, 파쇼이죠. 김무성은 쭉 정치 삶이 전라도 유교 지방으로 한 자의적 편파성의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중립적 입장에서는 다 독재다, 다 파쇼다. 이게 맞아요. 조선조를 그리워하는 게 이상한 거지. 유교 왕권제가 서구 민주주의로 반민주 맞아요. 냉정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귀족끼리 관직 독식 쟁탈은 서구 민주주의로 뭡니까? 파시즘, 적확하게 파시즘. 그래서 제가 독일인들이 그 이거 지원하는 것에서 파시즘 수출이다 여러 번 비판한 거죠. 이제 반공교과서의 비밀은 풀렸습니다. 이승만 연설문의 공산당 및 통일전선에 대한 비판문의 그 비밀도 풀렸습니다. 결국 조선공산당 남로당은 전라도 유교가 바탕이었던 거죠. 귀족 마피아에 혼자 개인으로 빠지면 답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이승만은 평생이 그 뭐랄까 그 유교 군제당, 소련을 중화로 하는 소련 군제당, 그런 개념으로서의 공산당에 빠지지 않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한 거죠. 빠지면 답이 없다. 네가 왕명을 어겼느냐? 사약을 들어라. 냉정하게 군사정권의 공안재판이 이런 의미가 좀 있었죠. 근데 서양식 재판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은 왜 자꾸 그 공안재판에 이렇게 국가가 나섰냐면은 민간이 귀족의 그 용공 문제를 앞서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미 군사정권을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선택한 순간부터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재판을 한번 서양법 재판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럼 뭡니까? 그 서양법 재판으로 법 앞에 평등, 자유권과 평등권 이야기해서 이걸 명확하게 지킬 의사가 아예 없었던 그런 문제를 사기로 해야죠. 조선 그 군사정권의 왕권제 선택은 나름대로 이해 가는 면이 있어요. 남인, 북인, 노론, 소론 전부 다 다른 색깔 하면은 법의 통일성이 없어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럼 왕이라도 그렇게 분명해야지 왕 기준으로 백성이 소통하지 않겠냐. 근데 실제 그 왕권제를 그렇게 없어도 된다. 민간의 자율적인 그 법인식 중요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퍼뜨려 보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아세요? 실제 해보니까 알겠어요. 조갑재 씨나 정규재 씨 등 신종교가 실제 신앙이라, 뭐 교회 출석한 가짜 신앙 빼놓고 실제 신앙으로 신종교 노인 농객이 이단 기독교처럼 헌법의 정확한 개념 아무리 떠들어도 그거는 니네끼리 떠들고, 신종교 사람들 신종교끼리의 그런 그 이단 헌법 이러니까 자생적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세크 당정처럼 교과서적인 헌법 이념을 이야기해도 안 믿더라. 그러니까 군사정권에
나름대로 그 정당성이 없잖아 있었는데 거기로 돌아갈 수 없으면은 민간의 재판으로 악을 심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김대중을 딥스테이트로 보면은 북한 천독의 청우당의 불법한 대남공 공작에 적법함을 씌워주죠. 오히려 그 우파 중에서도 그런 분 있잖아요. 옛날 그 개화파 좋아하고 아니 한국 문예 사조사에서 뭐 이상이 초현실주의다. 1930년대 뭐 슈를 레알리즘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든지 별것 아닌 걸 서양에 다 직속 연결시키고 자기를 미국 우파하고 동일시하는, 이건 너무 권력의 전략이 뻔하잖아요. 근데 실제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함석헌의 상제신 은나라 조상씨를 만나는 게 뭐 퀘이커입니까? 상제신이 퀘이커에 있어요? 포장이잖아, 포장. 실제는 천도교잖아, 천도교. 딥스테이트가 아니잖아. 천도교는 원래 무정부 사회주의예요. 원래 부족주의예요. 부족주의. 무정부 사회주의예요. 이게 무슨 딥스테이트야. 사기지. 근데 사기를 막 도와줘. 이게 뭐, 여하튼 자유지가 신종교는 청나라를 지향해서 그 서구 백인 기독교 워스프 반대하고, 또 딥스테이트는 그냥 기독교로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워스프 반대하고, 그런 식의 조합일 뿐이죠. 근데 그 민족해방통일전선은 동학의 포접제가 바탕이죠. 그러니까 반공교육 제대로 들었던 세대들은 압니다. 포접제, 왕권제 이상으로 악마 자체가 포접제예요. 포접제, 악마 자체예요. 포접제가. 이 포접제 감시체제 제대로 악마적이죠. 진짜 악마적입니다. 근데 통일전선 조직이 포접제 바탕이다. 딥스테이트는 절대로 이런 조직 안 만들어요. 제발 딥스테이트라고 포장 좀 하지 마세요. 포와 접을 아우르는 영웅강림, 미래시대 그 요선시대 도래, 이건 이성줄을 놔야지 가능한 신앙이죠. 그럼 이성적인 사람들이 왜 이런 쪽으로 논문 써놨냐? 돈을 뿌리니까, 정부가 돈 주니까. 그러니까 돈에 몸을 팔아야 창녀니까 영혼을 팔아도 창녀입니다. 창녀는 에브리웨어. 포접제와 접주가 어떻게 공산당 관료 조직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포와 접 지역에 그 짱들이 또 상층으로 제일 윗대가리 교주가 그러니까 교주 영역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상층으로 쭉쭉 올라가는 거. 시천주와 인내천이 결국 인민민주주의다. 동기일체가 당성이다. 쉽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역의 각 그 귀족들이 공산당 당성을 독식하는 거고, 그 조상신이 공산당 당성이다. 포접제는 또 민중혁명 조직의 좌파 조직 세계도 하고 밀접하죠. 학생운동, 노동운동, 시민운동 모두 포접제의 변주곡입니다. 시민운동 우리 사회에 없어요. 없는 겁니다. 사기예요. 학생운동, 노동운동 그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마르크스 레닌주의 하면 우리가 언제 마르크스 레닌주의냐, 우리는 중도다. 맞아요. 중도 맞아. 중도가 중간이 아니라 중국 신앙을 의미한 중국 신앙이 하면 그런 중도 맞아요. 거짓말 안 했어. 인정해드릴게. 그래서 그 중국 신앙 해가지고 후천개벽 신앙으로 했다. 왕조 종말론. 그게 뭔데? 소셜리스트 레볼루션이지 뭐야 그게. 말을 애둘러서 표현하는 거. 신종교인끼리만 아는 논리로.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이것도 말은 거창하잖아요. 안 맞아. 신종교 교리로 해석한 거야. 경제학으로 해석한 게 아니라 신종교 교리로 해석한 거야. 당연히 안 맞지. 지역 접촉 권력 강화. 최저임금제도 마찬가지. 최저임금에 비약적으로 해서 막 사장들 죽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사장한테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충성 맹세하라. 고마운 줄 알아라. 그렇게 사장을 쥐어짜는 게 더불어민주당이다. 부족전쟁으로 바꿔서 이해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이 주택복지다? 이걸 믿습니까? 건설사의 비용을 전가하는,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은 다시 이윤이 나오니까 거기에 비용을 전가하는 서울시의 열린우리당 조직 만들기에서 시작한 겁니다. 노무현 정권의 정말은 열린우리당 조직 확산으로 계획했는데 호남향후회가 배신했죠. 그때 가격 떡상 올라가니까 그 한나라당이 하면 제대로 가격을 띄우지 않을까. 근데 지금 오세훈은 가격 떡상에 혐오, 증오, 넌더리가 나는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애써 당선돼가지고는 열린당, 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조직 만드는데 도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이 조합이라는 거 있잖아요. 조합. 이 조합의 인간관계가 한국인한테는 없어. 민법의 조합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 조합의 그 뚜껑 열어보면은 그 전라도나 그 농촌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다 그렇게 그 조직 체계를 잡고서 개나 두레를 하고 있어 보니까. 근데 지역주택조합에서는 그걸 악용해서 제대로 사기판으로 개가 개 조직이 사기의 그 뭔가 꽃놀이판이잖아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노무현 정권의 명칭이 뭡니까? 참여정부, 곧 이해관계자 민주주의. 어떤 이해관계자냐? 능라도, 그러니까 평양 중심주의로 믿는 그런 시족들의 포접제, 그 조직 만들기, 선고형 조직 만들기. 재개발, 재건축이 그런 의미로 열린당 때 시작된 거예요. 그 수도 이전 문제, 수도 이전을 딱 끝나자마자 그 국토 다 뒤집었잖아, 노무현 때. 이걸 오세훈이 몰랐다고 하면 바보고, 알고 그랬다면은 사악한 거고, 오세훈은 바보인가 사악한가. 조국 추미애 윤미향은 접주에 해당될 존재고, 중도 중형 조화 균형 상생으로 권력 집중을 그렇게 유발하는 거고. 그러니까 중도, 아이고 어렵다. 머리 든 사람들이 하겠지. 중용, 아이고 어렵다. 머리 든 사람이 하겠지. 조화, 아이고 어렵다. 든 사람이 하겠지. 균형, 아이고 어렵다. 상생, 아이고 어렵다. 그래서 그 좌파 독재 체제는 포접제로 제일 윗대가리에 종속되도록 끊임없이 자발적으로 종속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윗대가리에서 숨어있는 교주가 지배하는 거죠. 좌파 독재 시스템은 후진따오 때 부패 경제죠. 그래서 윤석열 밀면서 반중 노선에 들까? 그런 생각을 뭐 숨어있는 그 일당 독재 통치자가 생각했나 봅니다. 자, 바지저고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 한국 정치인들은, 제도권 정치인들은 숨어있는 교주님께서, 신종교 교주님, 그 악마님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바뀌었나 봅니다. 근데 이 숨은 교주의 판단, 이런 걸 막아야지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요. 추미애가 걱정을 말했죠. 검찰 조직이 제대로 한 번만 꼭 공안 재판 안 해도 무수하게 그 국민의 사기 기망으로 해왔던 무수한 역사, 특히 이제 입증이 그때는 그 예를 90년대는 전부가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문서 자료로 다 드러나 있어. 그래서 검찰만 제대로 작동해도 사기죄로 그렇게 어렵게 공안 재판 뭐 해서 세계 뭐 민주주의 뭐 나쁜 국가 이런 게 아니라 사기죄 재판. 이건 전 세계 다 통일되는 거잖아요. 사기죄 재판. 형법 사기죄 재판으로 30년 뭐 문서 데이터 다 있으니까 거짓말로 쌓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겠죠. 근데 추미애는 민주주의를 부족주의하고, 신종교는 그 시족 권력 쟁탈하는 거잖아요. 시족 중심이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김대중 용어로 천도교로 보니까 법 앞에 평등,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용어 사전에는 법 앞에 평등이 없는 겁니다. 이거 법 앞에 평등이 없으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사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신종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그러니까 붕당 정치에서 그 붕당 부패가 한순간에 무너질까.
서양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다 바뀌죠. 윤석열이 물론 박근혜 탄핵에 뿐만 아니라 그 우파 괴멸의 주인공이다. 그런데 이런 좌파 주축 세력에 몇 개 재판만 유죄 판결 딱딱딱 내리면 순식간에 바뀝니다. 상황이 다 바뀌어요. 너무 그 과거에만 집착해가지고 과거에 집착해서 유교 의리론 우파에서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좌파의 본진에 그러니까 무효를 그 법률 효과를 유도하는 그런 재판의 판결, 저는 민법 108조 이게 그 좌파 붕괴의 거의 그 핵심 키워드 싶습니다. 자기 그게 다 밀란 신앙이에요. 이게 온 사회가 다 밀란 신앙이에요. 그 포퓰리즘 이게 다 밀란 신앙이고 탄핵도 밀란 신앙이고 4.15 부정선거도 밀란 신앙이고 다 밀란 신앙이야. 근데 이준석의 멘트는 일관되게 전라도 그 밀란 신앙 지향이죠. 삼류 스토리의 개벽 정치 쇼입니다. 뭐 엑셀을 할 줄 알아야? 아이고 그러네. 너 이준석님은 그 엑셀 자격증 시험 보셨습니까? 미국 연방 권력 분산을 못해서 국가 붕괴까지 갔죠.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신종교인들이 인구 비례상 뭐 명목상으로는 3, 40만 수준인데 인구 비례로 나체 종교로 다 올라가온다 치더라도 몇백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신종교인들은 의도적으로 응답 거부를 해서 그렇지 실제로 몇백만은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각 종교, 신종교가 다 합치면은 1000만도 훨씬 넘을 수 있겠죠. 근데 인구 비례로 신종교가 5천만하고 동일하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신종교끼리 다 해먹고 있잖아. 이거는 서양법주에서는 불법이죠. 반민주죠. 반민주. 그 자체로 반민주입니다. 법 앞에 평등을 모르는 천도교나 신종교는 서양법으로 반민주입니다. 민주주의 아니에요. 1인 통치권자 대신 파벌이 주인 먹는 정치. 그래서 파벌에 이견 나왔다 해서 억누르는 거, 왕의 이견 나왔다 하고 억누르는 거하고 파벌에 이견 나왔다 하고 억누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북한 중공식 파쇼 독재일 수밖에 없고 그 왕권자하고 정치 다른 게 정치 비용은 지랄맞게 높죠. 좌파 독재는 공안 재판 필요 없이 검찰 주장만 일사불란하면은 큰 와해로 갈 겁니다. 군사정권은 봉건전제주의 서양 말씀이고 권위주의가 부산물이고 좌파 독재는 신종교 밀란신앙의 사지 도배질로 그러니까 온 사회가 부족주의로 서로 간에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속임수 정치죠. 부족에만 충성하고 기준이 되는 상식이 없어지는 거야. 그 상식이 없어지는데 조합지닷컴이 앞서고 있고 그 법용어 그 간단한 것 자체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 그 표현 자체도 안 써. 자유통일이라고 이단 기독교처럼 이단 용어 만들잖아. 그러니까 되겠어. 신종교끼리 아니면 그렇게 별도 용어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색당정 때 하고 똑같지. 이러니까 박정희 때 그래도 왕권제로 해야. 근데 왕권제로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왕권제를 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사법 심판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이 얼마나 시대의 정신에 맞는 고마운 분입니까? 경우에서 군사정권 혁명 정부가 다시 들어선다? 아니면 이제 전라도 귀족 마피아 영구 국민 강탈권 낮은 단계 연방제한다? 그 다음에 지난 30년 이상 쌓인 데이터 일단 모든 좌파가 그게 문서화가 됐기 때문에 원래 좌파들이 좌파 후손 교육하려고 한글 문서화 했을 겁니다. 신종교 경전도 문서화하고 신종교 해설서도 만들고 근데 우파가 읽어줘야죠. 저 같은 우파가 읽어줘야죠. 근데 이거를 검찰도 같이 읽고 그러면 사기죄 재판으로 다 날릴 수 있지 않을까. 꼭 공안재판보다 사기죄 재판이 맞아요. 왜냐면 좌파 독재의 본질이 사기니까. 권력 사기. 30년 이상 긴 시간을 걸린 사기극이니까.
어떻게 하니 고비용 법률 비용으로 만약에 윤석열이 권력을 쥐지 못하는 다른 대권자면 그 우파에서 어떻게 하니 예를 들어서 유승민 같은 경우에서는 뭐 조갑지 씨 법 모르잖아요. 그 동네 다 법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냥 좌파 기수도 내지 말고 그냥 고스란히 좌파 냅둬라. 이게 그 지금 숨어있는 신종교 교주님께서 지령 내는 게 아니냐.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이준석 현상은 결국 헌법이 폭망하고 신종교 개벽진앙이 깨방정 부리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그 지금 이면에 숨어있는 신종교 교주지배, 이게 사실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이면에 신종교 교주지배로 하고 대통령이나 이런 건 다 바지저고리다. 신종교에서 그 이중정치 바지저고리하고 이면에 숨어있는 교주님이 정치하신다. 옛날 송시열이 하듯 유신체제가 무효이듯 이것도 무효입니다. 똑같아요. 법 앞에 평등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법 앞에 평등입니다. 딥스테이트가 손잡아준 사람은 금태두른 권리가 아닙니다. 딥스테이트한테 당연히 말해줘야 되는데 참 이것도 문제예요. 한국이 민주주의가 발달됐다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는 거하고 미국의 그 자국민 설득하고 연결이 됐는데 이걸 저는 SNS에서 까발리면은 될 줄 알았더니 뭐 미국인들이 그럼 어쩌라고 주한미군 뺄까 이런 식으로 그 답을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한국 그 사회는 그 본질적인 심판은 한국 법정이구나. 그렇게 윤석열이 비록 그 우파를 괴멸시킨 과거는 있었지만 그 미래의 한국을 위해서는 진짜 고마울 수 있는 존재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도장 부족의 팔로우드 파티. 그러니까 1인 통치권자 이것만 강조했잖아요. 팔로우드 파티. 반공 세력은 폭력의 근원으로서, 악마의 근원으로서, 당파성, 악마의 근원으로서 이거를 조합체제는 왜 모르지? 지난 28년간 아무것도 모르고 반공 흉내만 냈으니까. 결국 미래의 대한민국 국회는 신종교는 뭐 나체 세계로 다 드러나면은 모든 국민이 저처럼 신종교 후천개벽 신앙에 그 소셜리스트 레볼루션하고 연결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야기하면서 다 규제를 하면서도 신종교를 나체 세계로 마치 그 불교 신자가 나체 세계에서 천주교인하고 대화를 하듯이 신종교인들도 모두 나체 세계에서 만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국민 대비 인구 비율이 넘지 못하도록 지금 그 신종교 인구가 지금 그 수십만 단위는 이거 너무 과소 책정이고 제대로 평가돼도 뭐 1500만을 넘을 수가 없는데 지금 뭐 거의 한 90% 이상이 지금 국회 신종교 정치인이죠. 이게 바로 독재입니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뭡니까? 미국은 이런 식의 그 파벌로 연방이 부서질 뻔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잘 나누잖아요. 인구 비율에 그 해당 대표권이 넘지 못하도록. 근데 왜 안 나눠, 한국은? 32년 전 운동권에서 이렇게 들은 말. 모든 자리 다 차지하면 니네 우파가 어쩔 거냐. 그래서 이준석이 계속 신종교 좌파 이야기하잖아요. 좌파처럼 사회를 뒤엎긴 하겠냐, 니네들이. 그러니까 우파 너네는 통력 모르잖아. 그래서 제도가 불합리하면은 니네가 뭐 어쩔 건데. 32년 전 운동권한테 들은 이야기죠. 저는 그때 아닙니다. 자유민주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로 다를 것입니다. 에라씨. 내가 그렇게 순진했습니다. 근데 순진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하고 또 앞에 또 언약을 한 거니까
우공이산 작전을 허락한 만큼 법에 빈틈이 있고 우공이산 작전은 처음부터 위법 불법이죠. 모든 문제의 기원은 신종교 고학력 할아버지가 지금 한국 암암리 장유유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인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그 원로 노인들하고 다르게 모범을 안 보여. 정반대야. 신종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부패경제. 그러니까 법 앞에 평등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귀족들 자기들 부패 이익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꿀 빤다. 법 앞에 평등. 아씨 뭐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그 서양 사람들도 말하는 유아기 퇴행 심리 아니에요. 유아기 퇴행. 근데 퇴행이라고 또 이야기 하지도 말라. 또 신종교 노인 할아버지들 기독교를 증오하면서 기독교 전도를 막았잖아요. 근데 또 자기들 신종교는 통일 신앙이라고 막 통일배 막 꽂잖아요. 이거 딥스테이트 종교가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신종교는 나체 세계에서 제도화돼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신종교가 그러니까 북한 천도교 청우당이 북한 공산당을 세운 바탕 종교라는 거 모든 국민이 알아야 되고 통일의 철학으로 통일의 신앙으로 천도교 꽂는 거 정세현 문정인 이걸 악마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 악마라고. 근데 못 부르잖아. 지금 오히려 은폐하고 있잖아. 이게 모든 문제 근원이죠. 그래서 이준석 때문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잖아요. Follow the party. 그러니까 신종교 파티 일당 체제가 신종교 일당 체제가 지리게 팔로우 더 파티로 그렇게 하고서 윤석열을 압박하잖아요. 그네들의 거짓말의 역사, 거짓말 사기 기망의 역사 어마어마하잖아. 게다가 또 이제 그 옛날 90년대하고 다르게 모든 게 다 문서화 됐어. 검찰이 문서 증거는 다 투명하게 증명되잖아. 검찰 작동만 제대로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애미추가 걱정하죠. 근데 그럴수록 이제 윤석열이 우파에 설사 과거에 우파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라 하더라도 이거 뭐 그 윤석열이 아닐 경우에서 얼마나 재판 비용도 많고 시간도 더 오래 갑니까?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준석 때문에 선명하게 좌파 독재 지배 방식이 드러났다. 그 군사 정권은 왕권제 더 씌운 가짜 그건데 지금 좌파 독재는 노론 독재와 그 더불어 나타난 밀란의 그 폭주. 그래서 사회가 돛대기 시장으로 그 이리저리 진실 하나도 없고 만인을 위한 거짓말. 이런 그 법도 붕괴되고 거기 여기서 그 저기 관에 빨대 꽂는 거 해먹는데 행여나 그 법이 세워질까 걱정하는 그 조선시대 그 사대부들의 지리개 쿨인 지배 양식. 이걸 잘 알아봤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